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의 이선주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 행사가 참 많은 달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투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라인업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코인 생존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보다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의 다양한 최신 크립토 정보를 전해드리는 람 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앵글 김예란 팀장과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어드바이스 시간에서는 플러스비 1000% 전문가와 함께 핫한 코인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낼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죠.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 업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이죠. 자,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 보이는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돌아오신 세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디핀의 정윤성 이사, 파이엑스고의 김기성 매니저, 그리고 트레이딩뷰의 탑오서 애널리스트 은사님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로 어떤 안건들이 올랐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블록체인 톤의 출시가 2021년 4월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텔레그램은 투자자들이 내년 출시에 동의할 경우 투자금의 110%를 반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이 1,100만 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나눠지며 팽팽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파이 1위 플랫폼 메이커다오가 비트코인을 다이담보자산에 추가했습니다. 안정화 수수료는 1%, 최소 담보 비율은 150%로 설정됐습니다. 삼성페이가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스와이프의 비자카드 기반 직불카드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안건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자,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윤성 이사님, 어떤 안건들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뭐 디지털 금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동안 저희가 뭐 비트코인 관련된 시세 또 앞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송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동안 어느덧 이제 1,100만 원대를 지금 넘어가는 그런 이제 기업을 또 토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갈지에 대한 부분 또 반감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서는 이제 텔레그램의 이제 톤이 이제 출시가 이제 내년으로 또 연기가 됐는데 그동안 이제 그동안 뭐 ICO 프로젝트 중에서 뭐 가장 큰 모금을 했던 그런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재밌는 것은 이제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 투자 위주로기보다는 이제 기관 투자자 위주로 이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금액에 비해서 뭐 ICO 투자하신 분들 아시다시피 이거 상장 좀만 늦어져도 커뮤니티 같은 경우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지금 뭐 굉장히 좀 딜레이가 되고 있고 또 내년 넘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 위주로 봤었을 때는 어떤 단순하게 코인 투자에 대한 부분 외에도 텔레그램과 톤을 비롯해서 어떤 협업 관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크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응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서는 텔레그램의 톤에 대해서 미국 뭐 법원이라든지 이쪽에서 특히나 SEC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도 높은 이제 비판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압력 때문에 연기가 됐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배후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윤석 이사는 반감기를 앞둔 비트코인에 대한 또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텔레그램 톤이 또다시 상장이 연기되면서 여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기성 매니저는 어떤 안건에 또 눈길이 가시나요?
네, 저는 오늘 올라온 네 가지 안건 중에서 사실 저는 비트코인 이야기 말고는 딱히 제 눈에 들어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메이커다오도 비트코인을 추가를 했잖아요, 담보자산에.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결국 비트코인 이야기라 생각을 하고요. 텔레그램 뭐 연기는 뭐 연기를 이미 발표를 하려고 된 것도 아니고 이제 동의를 얻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시점이라서 이야기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저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거의 몇 주 동안 이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얘기하고 CBDC 얘기도 하고 되게 쭉 이어져 왔거든요. 결국은 그런 1년의 어떠한 지난 몇 달 동안의 어떤 이슈 중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어요. 그 제 한 줄편 중에 하나가 그 900만 원에 산 비트코인 900만 원에 샀는데 600만 원에 안 살 이유 없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지금 역시나 그런 시점을 생각을 해서 일단 디지털 금이고 뭐 가치 없는 자산이냐 이런 주제가 있는데 네. 오늘 좀 확실하게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비트코인 안건을 좀 선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김기성 매니저는 딱 온리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은사 애널리스트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은사입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품은 메이커다오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디파이 시장의 1위 플랫폼인 메이커다오가 비트코인을 담보를 추가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로써 메이커다오는 이더리움, 베이지 어텐션 토큰, 그리고 USDC,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함으로써 4개의 담보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의 대장격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을 추가함으로써 큰 유동성을 견인할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디파이 시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어떤 수급 시장에도 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역시 비트코인 이야기 빼놓지 않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메이커다오가 비트코인을 또 자산에 포함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언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세 분께서 픽해주신 공통된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불패 올까? 당신은 비트코인의 긍정파인가 부정파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가 최근에요, 반감기를 앞두고 1,100만 원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대세다. 하지만 이제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팽팽하게 지금 시각차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세 분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먼저 김기성 매니저,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될 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어떤 관점을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먼저 네. 나는 일단 단타를 치는 쪽이다. 또 단기 투자자다. 또는 장기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어찌됐든 간에 개인적으로 꾸준히 몇 달 동안 제가 비트코인 매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지금 뭐냐면 저는 사실은 단기 투자자 쪽은 아니란 얘기거든요. 몇 달 동안 계속 매수 얘기를 했으니까. 즉 장기적인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트코인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특히나 반감기 얘기를 저희가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저희 반감기 얘기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반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반감기는 사실은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학적 또는 인문학적 그 이미지가 반영되어 있는 반감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자체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경제적인 의미를 담은 게 반감기예요. 결국 이거는 확정적인 호재거든요. 확정 호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건 조금 의문입니다. 다만 반감기에 대한 효과가 과연 바로 나타날 것인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호재를 지금 현재 4일 앞두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반감기 호재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긍정인지 부정인지 한번 정윤석 이사의 생각을 알아볼까요? 네, 우선은 장기적인 부분과 이제 단기적인 부분을 나눠서 아까 생각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장기적인 부분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어떤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어떤 그 반감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고
또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주식하고 코인이 좀 다르지만 호재와 악재가 그 시세에 반영된다는 거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뭐 2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나온 날까지 주가가 만약 올라갔다 그러면 발표를 하자마자 떨어집니다. 반대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가 났다. 그럼 그때부터 급등을 하죠. 이게 뭐냐? 호재란 것이 미래 시세에 반영이 되면 그것이 발표되자마자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것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전혀 몰라서 이것이 시세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그 위로부터 올라갈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예전에 몇 주 전에도 방송할 때처럼 호재가 반감기가 분명히 호재가 있고 이제 그때 제가 아마 그래프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그때 이후로 한 30% 이상 올라갔었죠. 그러면 그때랑 저는 스탠스가 좀 다른 거는 단기적인 충격은 혹시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동안에 수익이 났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현금화하고 또 한번 기회를 노리는 부분이 좀 낫지 않을까. 하지만 장기적인 부분은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주의할 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윤사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 급등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이제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해시레이트가 지난 한 달간 약 1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 것이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감기가 실제로 다가오면 올수록 채굴자들은 보통은 이제 채굴을 포기하고 이제 수익이 줄어드니까 채굴을 포기하기 마련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채굴 레이트와 채굴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채굴자들이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굴자들이 더 늘어남으로써 채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 현재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또 전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가치 투자의 대가하면 워런 버핏이잖아요. 근데 이 분이 비트코인의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투자 가치에 있어서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김기성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좀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투자 가치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비트코인을 좀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만약에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라고 말만 하는 순간 시총이 2배가 넘겠습니까? 20배도 뛰겠죠.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사실은 아쉽지만 저는 이걸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봤어요. 이게 워렌 버핏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투자 가치가 없다 얘기를 할까? 그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이제 그 투자 회사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작년에, 지금은 현재는 조금 떨어졌겠지만 작년 12월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자산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글쎄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천억은 넘지 않을까요? 네, 2,150억 달러예요. 예, 2,000억이 네. 아니고요. 어마어마하네요. 2,150억 달러예요. 네네네. 그게 포트폴리오에만. 예, 그런데 현재 오늘자 기준의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전체 시총이 2,550억 달러입니다. 네. 암호화폐 전체 시총이. 그러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랑 거의 비슷한 전체 시총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할 만한 시장인가? 인 것이죠. 시총이 너무 작다는 얘기예요. 즉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가치 투자하기에는 아직 너무 시장이 작아요. 그렇다고 자신이 함부로 자금이 들고 들어왔다가는 정말 여기 시총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냥 그러겠죠. 비트코인이 갑자기 폭등하겠죠. 정말로 이 사람이 산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네. 그럼 그걸 원할까요? 과연 워렌 버핏 입장에서도? 원하진 않을 네, 것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워렌 버핏이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총이 너무 작기 때문이라. 결국은 비트코인 자체가 긍정적으로 더 시총이 늘어나고 암호화폐 시총이 늘어났을 때 그때 이제 워렌 버핏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워런 버핏이 2,150억 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550억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엔 너무 작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반감기가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변곡점이 생기는 이 시기인 만큼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 해석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윤석 이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은 뭐
몇 주 전에 저희가 이제 반감기 다룰 때는 상당히 좀 가격이 좀 쌌던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이제 반영을 해줄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밤감기에 대한 호재는 계속될 수 있는데 3주 전보다 그 파워가 좀 많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약발이 좀 다해가고 있어서 이제 뭐 감기도 처음에 좀 심할 때는 약을 먹으면 확 낫지 않습니까? 뭐 특히 뭐 숙취가 많을 때도 링겔 한번 맞으면 확 나지죠. 그런데 어느 정도 회복을 해놓고 링겔 맞으면 그 어떤 효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역치라고도 하고 그것이 내가 어느 정도 좋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작아지는 거죠. 아니면 뭐 휴대폰 충전 같은 경우도 뭐 10%밖에 안 남아있을 때 갑자기 30%만 차도 엄청나게 많이 되지만 그 이후로부터 차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어느 효능이 좀 작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반감기에 대한 효능이 지금 약발을 많이 받고 앞으로도 갈 수는 있지만 그 가속도는 조금 더 좀 더뎌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반감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재가 있냐, 약재가 있냐, 거기에 대한 어떤 스케줄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큰 어떤 부분이 있고 특히 이게 시세가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스케줄표가 바뀌었을 때 이 시장을 움직이는 뭐 고래라고 하죠. 이쪽이 이제 드라이빙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거에 대한 방향성 모색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감기 때는 이미 선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차트로 본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이은사 애널리스트, 만약에 지금 어느 구간에 위치했다고 보면 좋을까요? 차트로 봤을 때? 자, 이제 현재 상황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이후부터 외바닥의 강한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최근에 4월 30일 다소 강한 매도 볼륨이 지금 투하가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수익 집단이 1차적인 차익 실현이 이루어진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요한 음봉을 기준으로 저항 레벨을 설정할 수 있겠으며 해당 이제 이 저항 레벨을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투자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항 레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 비트코인 시장 어떻게 투자자들이 접근해야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은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켜봐야 될까요? 자, 이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자, 제가 아까 전에 이 강한 다소 상대적으로 강한 매도 볼륨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강한 이제 매도 볼륨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결국 이 1차적으로 강하게 나온 이 음봉을 주가가 상승 돌파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음봉을 상방 돌파하여 지지하여 추가적인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결국 이 매도 물량을 모두 집어삼키면서 어떤 장악하는 이제 매수세가 장악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도 볼륨이 나온 음봉을 기준으로 돌파했을 경우 우리는 눌림목에서 매수 진입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트를 봤을 때 매도 볼륨의 그 음봉을 돌파를 하면은 그때 진입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지만 사실상 길게 봤을 때는 최고점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예측할 수 있을지 좀 어려워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서 매니저, 만약에 본인이라면 비트코인 뭐 항상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최고점을 돌파하고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고점은 사실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약 2천만 원이었거든요. 아직 절반에 못 미칩니다. 절반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네. 네, 여전히 그때까지도 매수를 했다는 생각을 하고 뭐 그냥 뭐 차트적인 관점이든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의 여러 관점들을 비교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가격의 10배는 간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도 열심히 매달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김기서 매니저는 진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정윤석 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위험하지 않을까 고민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약간 뭐 이격도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좀 보고 또 이거를 뭐 장기적인 롱텀으로 갖고 가시는 분하고 단기적인 부분은 좀 달라 볼 수는 있는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좀 이격도가 최근에 좀 벌어졌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덜어줬다가 또 좀 뭐 이평선이라든지 자기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 좀 수렴이 되는 그런 구간 때 다시 좀 늘려주고 이런 부분을 하면 그냥 묻어가는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더 수익률을 좀 더 배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테크니컬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은사님이 또 코인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물어보나 마나 그런 질문이지만 지금 비트코인 담아야 할 시기인가요?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눈앞에 바로 저항 레벨이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굳이 저항 레벨을 아직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신규 매수 진입은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적어도 이제 이 저항 레벨을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 신규 매수를 진입하거나 아니면은 이 저항 레벨을 못 뚫고 다시 내려올 경우 이런 어떤 지지 레벨이나 혹은 뭐 이동 평균선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좀 이제 가격이 다시 주가가 어느 방어되는 어떤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런 어떤 잠재적 반등 영역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게 옳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신규 진입은 사실 기존의 어떤 투자자들이 수익 집단이 어떤 수익 실현을 하는 단계지 지금 와서 신규 매수 진입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규 매수 진입보다는 저항 레벨을 돌파 시에 진입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안건에 대해서 세 분의 한 줄 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기상 매니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총이 너무 작은 비트코인이라고 한 줄 평을 내렸습니다. 비트코인 아직 시총이 매우 작고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전체 암호화폐의 60% 이상의 도미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시총 자체가 뭐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큰 손들이 들어오기엔 작은 시장이다. 그리고 결국은 저는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달 적금 들듯이 비트코인 투자하라는 얘기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시총이 폭발했을 때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어떤 매수를 해놓은 비트코인이 같이 폭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시총이 아주 작은 비트코인이라고 저는 한 줄 평을 내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정윤석 이사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세에 호재가 선반영돼 있는지를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뭐 반감기에 대한 호재는 어느 정도 이제 시세에는 이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뭐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익절을 하고 또 숨고르게 들어갔었을 때 또 다시 좀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냥 뭐 아니면 도인 투자보다도 윷과 걸, 개 이런 부분도 좀 묘미를 좀 살리는 그런 투자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윷놀이에 또 비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사 애널리스트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만불은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나 어떤 흐름을 지금 어떻게 좀 관망하며 지켜봐야 될 시기라고 했지만 결국은 비트코인은 만불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준의 한 줄 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급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상자산 공식 플랫폼 쟁글에 올라온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공시 데이터 이 시간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람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앵글의 김혜람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은 클릭수를 올렸던 상시 공식 탑10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탑10에 메탈이 무려 4번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메탈 코인이 낸 공시가 2번, 메탈이 발행한 코인인 프로톤이 낸 공시 2개가 이 탑10에 총 4개가 오른 건데요. 잠시 후에 프로젝트 후 코너에서 메탈 CEO 인터뷰와 함께 이 공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글로벌 거래소와 글로벌 프로젝트들의 이 상장 관련 공시와 이벤트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쟁글에는 신규 상장 74건, 상장 폐지 12건, 투자 유의 종목 지정 10건, 투자 유의 종목 해제 3건, 총 99건이 공시가 됐습니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신규 상장이 가장 많았던, 이 공시가 많았던 곳은 미국으로 무려 22개가 상장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이었네요. 21건, 중국이 11건, 일본 3건, 인도네시아 3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상장 폐지 공시는 중국과 한국에서만 있었고요. 각각 6건씩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신규 상장 카테고리는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매우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 비트코인 시총이 10%가 하락을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 시총은 50%나 올랐습니다. 거래량도 당연히 크게 늘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은 전년 대비로 보면 1000%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23%가 늘었습니다. 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많으니까 수수료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상장을 시키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핫한 이유를 보면 리스크 해칭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글로벌 워낙 금융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쉽게 그동안 암호자산 거래소와 연결을 할 수만 있다면 달러와 패깅된 이 스테이블 코인 자산을 손쉽게 살 수가 있고요. 또 자국 법정 화폐가 불안정한 제3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 제3국가의 법정 화폐를 들고 있는 것보다 손쉽게 이 달러형 자산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입니다. 또 가상자산 시장 자체로만 봐서도 다른 코인들 대비 스테이블 코인이 매우 안정된 자산이다라고 이제 그런 포지셔닝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상장 이벤트만 또 따로 좀 챙겨봤습니다. 이 공시 기준에는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미달하지만 모든 상장했던 것들을 전수 조사를 해봤는데요.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프로젝트 수 대비 신규 상장 건수가 비중이 가장 높았던 곳,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4월달 한 달 동안 신규 상장을 열심히 했던 거래소는 한비코였습니다. 총 6개를 상장을 시켰는데 15%의 비중을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코인원, 프로빗, 업비트, 빗썸, 비트소닉 순이었습니다. 이 신규 상장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거래소는 무려 18개 코인을 지난 4월 한 달 동안 상장시켰던 프로빗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월 상장 현황 살펴봤습니다. 네, 쟁글에 공시하고 있는 국내외 흥미로운 크립토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는 프로젝트 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공시로 떠오르고 있었던 메탈 프로젝트의 CEO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etal CEO Marshall입니다. For the next year, we're going to be expanding MetalPay, our digital banking and payments platform, as well as MetalX, our new global cryptocurrency exchange. In addition, we just launched a new blockchain called Proton, which is very cool and interacts with the banking and payments layer natively from the chain. In addition, we're going to be expanding the Metal Smart Contract on Proton to allow for third parties to distribute over proof of process payment. Metal is really excited about the Korean market because we think that it has a special place for Korean crypto traders as it offers a banking and payments platform that's all in one, which also has a kind of a social and gamified element that works directly with the exchange. So now your banking and your exchange are directly connected, and we think that that's really cool innovation. 네, CEO 인터뷰를 봤더니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한국 시장에 좀 많은 관심과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메탈 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표방합니다. 이 메탈 코인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으면 매 1달러마다 약 5% 정도의 보상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얻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공시 클릭수 탑10에서 4개가 메탈 측에서 냈던 공시였죠. 먼저 클릭수 1위를 기록했던 거는
메탈엑스 거래소를 론칭했다라는 공시였습니다. 이 메탈엑스 거래소 사용자는 메탈페이를 통해서 미국의 연방 예금 보험 공사인 FDIC와 연결할 수도 있고 30개 이상의 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클릭수 3위를 기록했던 거는 메탈이 발행한 프로톤 코인이 빗썸에 신규 상장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프로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메탈 전 세계 어디서나 주고받을 수 있고 지불 가능한 디지털 통화 플랫폼을 목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려고 하겠죠. 다만 이 공시가 있었던 이후에 거래량은 1,600% 이상 올랐는데 이 가격은 바로 다음 날 50%로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 프로톤 메인넷 런칭과 프로톤 체인 메인넷 가동 공시 또한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시장 관심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네요. 앞으로 행보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람 팀장의 쟁글 파일 김혜람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코인 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때죠. 그래서 준비한 코인 어드바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코인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략까지 챙겨주실 분 모셨는데요. 코인 읽어주는 남자 플러스빗의 1000%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지금 공휴일이 많아서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지난 시장 어떻게 무난하게 흘러갔는지 궁금하거든요.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지난 시장 알아보기 앞서서 오늘 그 앵커님 얼굴이 정말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좋아졌다는 건 살이 네. 쪘다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정말 이제 환하게 바뀌신 것 같아요. 네. 장어 몇 마리 잡으셨나 봐요. 제가 많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쉬니까 확실히 얼굴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역시 장어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쉬는 동안,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쉬는 동안, 뭐 이제 심신도 이제 뭐 휴가도 가셨을 거고 심신 단련도 좀 많이 하셨을 건데, 자, 무엇보다도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좀 많이 챙겨 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황금 연휴 때문에 이제 방송이 좀 쉬었지만 그 방송 쉬는 동안에도 우리 이제 뭐 24시간 코인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희 이제 뭐 전략대로 수익을 좀 많이 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것조차도 조금 약간 뭐 민망스러울 정도로 대부분 전체적인 코인들이 이제 상승세를 자, 유지를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갈 가능성이 좀 높은 자, 그런 상황까지 위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이제 있을 거지만 자,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자, 적은 투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또 이런 코인 시장이고 지금 이맘때쯤에 또 다시 한번 수익을 크게 한번 챙길 수 있는 또 전략적 욕심지인 자 5월 초반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월 달은요 지난달까지는 뭐 어렵다고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자 5월 달은 거의 확률 높게 승률 높게 수익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다음에 또 전략적인 부분들과 추천 코인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00% 전문가님이 5월 달은 승률이 높은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일까요? 4월 23일에 비트코인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무려 3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략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이번 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제 이더리움도 대부분 코인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제 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최소 이제 30% 이상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것은 네. 주식으로 치면은요. 삼성전자가 30% 이상 급등한 겁니다. 와. 대형 우량주가요. 그러네요. 정말 호재네요. 네. 네, 정말 이제 호재도 호재고, 자 수익도 우리가 이제 코인 투자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에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코인들이 이제 비트코인이겠죠. 비중이 그만큼 크다 보니까 자 수익을 굉장히 가져갔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만 전략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자 반감기가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일주일도 이제 채 안 남았는데. 자, 항상 반감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반감기가 만약에 시작이 되고 끝나면 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대거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지금 글로벌 경기를 살펴봤을 때 지금 회복 단계가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이 이제 격언을 인용을 해드리면, 자,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반대가 됐다는 겁니다. 왜 반대급부가 됐냐? 자, 그동안에 수급자인 분들이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움직임이 나와줬었죠. 자, 움직임이 나와주긴 했었지만, 자, 지금 현금을 대기하고 있는 대기 수요 매수자들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실수요들이 결국에는 자, 리스크 높은 투자 시장으로 또는 주식 시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반감기 이슈 전에 한 번에 다시 한번 큰 상승세를 유도를 시키면서 자, 반감기 이후에도 이 상승세가 올라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올라가줘야 되는지 차트로 보고 설명해 드리면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하락 이후까지 지금 현재 고점 부분까지 회복이 돼 있는 상태죠. 자, 이 회복 기간이 무려 2개월 동안 지금 현재 걸렸다라는 겁니다. 2개월 동안의 지단의 이제 거래량을 살펴봤을 때요. 자, 충분한 매집이라든지 물량들을 많이 대거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격대가 지금 5,000불대 평균 5,000불대에서 지금 현재 $10,000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승률, 등락률을 살펴봤을 때요. 고작 2배 이상 이렇게 올리려고 상승세가 나와주거나 그런 움직임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3배, 4배, 5배 이상까지 상승률이 나와준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알트코인들 시장 흐름을 살펴봤을 때 움직임이 제대로 안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개별적인 코인들이 상승세가 나와주긴 했지만 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급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연출이 되거나 하는 모습들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사토시 마켓 위주로 큰 상승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자, 위치에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말은 어떠한 전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냐? 자, 말 그대로 단기적인 바닥 부분에 제 말을 들었다 그러면 자, 비트코인 지난 2주 전이었죠. 2주 전 방송을 살펴봤을 때 자, 800만 원 후반이나 900만 원 초반대에서 우리가 매수세를 만약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 이 코인 자체가 뭐 내려가거나 뭐 그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되냐? 나는 불안하다. 어디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물량을 조금 정리해서 현금화를 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 알트코인들이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올라간 코인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단기적인 고점 부분까지 지금 현재 위치가 돼 있긴 하지만 자, 이 캔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차트가 지저분하네요. 자, 이 캔들 자,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최대 거래량이 한번 나왔는데 자, 물론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는데 지금 저점 가격대를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서요. 저점 가격대 유지를 한 채 자,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한 번은 차익실현 물량이 아니라 상승세를 위한 일종의 소위 말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 털기라고 해야 될까요? 개미 털기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봉상 우리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좀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자, 월봉 흐름으로 살펴봤을 때요. 아직 2차 급등이 지금 현재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차 급등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자, 지난달에 양봉을 꽉 채워놨죠.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 윗꼬리 부분도 지금 현재 다 채워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목표 가격이 자, 세력 저항선이 지금 현재 존재가 하고 있는 가격대가 11,000불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상승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채굴업자들이 이 가격대에서 그 차익 실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더 크게 올리고 나서 상승 끝부분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할 것이냐. 자,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채굴업자들도 마찬가지로 평균 단가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채굴 단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준 이후에 자,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자, 천천히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말까지 보유를 하되 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상승 유효성을 가지고 간 상태에서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반감기가 4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물론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지만 추가 상승의 전망도 있다. 반감기가 끝난 후 이번 주말까지도 보유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분할 매도로 일부 수익 실현하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알트코인도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 공략할 코인 어떤 게 있을까요? 공략할 코인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오. 갈 수가 너무 많고 이제 네. 상장되는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집어주세요. 또 예, 소위 말하면 이제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얘기 들어보죠. 끼 있는 코인들을 좀 찾아야 돼요. 끼요. 이 네. 끼가 있다라는 것은 네. 끼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 얘가 급등 가능성이 높냐? 아니면 급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느냐? 네. 자, 이 차이가 좀 약간 존재를 하는데 이 끼가 있다라는 코인은요. 과거에 크게 급등을 많이 해봤던 코인들이 끼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라고 그러죠. 자, 정상까지 올라간 코인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상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급등을 해봤던 코인이 또 급등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급등세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자 이런 개별적 코인들 이미 올라간 것은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안 올라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자 급등하기 전에 선침의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코인은 자 무비블록이라는 코인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뭐 판도라 TV 아시죠? 이제 스트리밍 코인으로 이제 만들어서 나온 코인인데요. 자, 비트코인보다 충분히 우리가 상승세를 노려볼 수도 이제 많이 있어요. 자, 왜 비트코인보다 이제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냐면, 자, 중요한 것은 이 알트코인들 시장이 아직은 시작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시작을 안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왜 시작을 안 했냐? 자, 횡보 구간이 오래 걸리면은요, 다른 투자자들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자, 이 코인은 뭐 수급이 많이 없네, 뭐 관심도가 떨어지네, 매수세가 많이 없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항상 급등하기 직전에는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항상 없는 상태에서 먼저 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개인 투자자를 만들 이거 이제 급등하기 직전에 우리가 항상 예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자, 예고 없는 상승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이 포착을 하게 된다면 소위 말하면 이제 큰 손들이겠죠. 이 큰 손들이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미 오르고 나서 자, 개인 투자자들 힘을 받은 다음에 이게 이제 2차적인 급상승이 일어나는 구조거든요. 대부분 이제 급등 코인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기존에 출발했던 자, 이 코인 물량들은 차익 실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차익 실현이 나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급등이 시켜주고 개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물량들을 떠넘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급등하기 이전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자, 좋은 기회가 찾아왔죠. 어떤 좋은 기회가 찾아왔냐? 블록체인 인사이트를 보시면은 자, 급등하기 전에 이제 코인들을 선침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지금 현재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 흐름상 지금 자, 21선과 61선 추세 전환이 지금 현재 돌파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에서 어떤 흐름이 바로 나와주냐? 바로 돌파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돌파하는 척했다가 자, 지지 여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지지 여부가 어떤 흐름이 나와주냐면, 자, 지금 현재 21선은 소위 말하면 이제 세력선이라 그러죠. 자, 61선을 이야기는 무슨 말로 나오냐? 자, 생명선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력선과 생명선이 맞닿아지는 변곡점 구간이 지금 현재 형성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요. 지금 현재 1.3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6원까지 올랐는데 고작 올라봐야 0.3원 올랐습니다. 0.3원 올라봐야 얼마나 오른 겁니까? 30%밖에 안 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지지 가격대가 완곡한 상태에서 자, 그러면 급등 아니면은 급락이 나오는데, 지금 시장 살펴보자. 비트코인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상승 슈팅 나오려고 그러죠. 자, 상승 슈팅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자, 알트코인들이 만약에 이 상승 흐름이 나온다, 끝났다 그러면 비트코인 단독으로 큰 폭의 이제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말 그대로 이제 비트코인 흡성대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릴 수 있는데,
자, 알트코인들이 지금 이제 시세가 안 좋아갔죠. 자, 비트코인은 그런 고점 부근에서 횡보 수렴을 한 다음에 일제히 알트코인 쪽으로 잠시 자, 수급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비트코인 대장이 안 움직이니까 이 대장 코인으로 사토시 마켓을 이용해서 알트코인 펌핑 작세를 우리가 유도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무비블록 같은 경우에는 자, 상승세가 많이 안 나와줬기 때문에 자, 변곡점의 끝이죠. 변곡점의 끝이라는 것은 삼각수렴의 끝에 위치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승 시도를 한번 노려봐도 좋을 만한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가격대가 1.63원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63원, 1.6원까지 잠깐 눌림목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1.6원 이하부터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자, 이 코인도 욕심 한번 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2.8원까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손절 가격은 1.5원까지 손절 가격 정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비블록 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조용할 때 급등세가 나와주는 코인들이 이런 코인들이다. 이런 코인들이 또 진땅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끼 있는 코인, 과거 급등했던 코인을 잡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무비블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 단기 20일, 60일선 추세 전환 지지로 지금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단기 목표가는 2.8원, 그리고 손절가는 1.5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눈이 다 거기로 쏠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깨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이 맞나요, 천프로 전문가님?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번 올해 시장은 지난해 시장하고 좀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지난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코인들이 이제 많이 움직였지만 네. 지금 올해 같은 시장은 진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이 개별적인 시장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 해마다 갈수록 이제 상장 폐지되면서 사라지는 코인들이 한두 개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지금도 지금 현재 거래 이제 투자 유의가 나오면서 이제 뭐 기술 개발이 안 나오거나 또는 뭐 이제 뭐 공시도 이제 제때 안 하거나 또는 이제 뭐 투매만 이렇게 유발하는 그런 코인들은 결국에는 거래소에서 이제 퇴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장의 이제 건전성을 이제 찾아간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런 소위 말하면 자코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자코인들을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찾아보는 것보다 자, 실제로 이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는 자, 활동 안 하고서 안 해도 상관없는 게 뭐냐면 이건 두 번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거래소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코인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매매를 하고 큰손 투자들도 많이 매매를 하는 코인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 꼬임도 안 나오고요.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자, 그런 코인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올해까지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자, 개별적 코인으로 상승세가 많이 나와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거나 하는 것은 약할 것 같고 개별 코인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코인 전략을 또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많이 눈에 아른거리거든요. 지금 1,100만 원대인데 더 오른다, 아니면 떨어질 거다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신규 매수자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네. 이 방송 끝까지 보셔야 돼요. 끝까지 봐셔야죠. 매주 보셔야 네. 되고 매주 보시면 플랜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소액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산꼭대기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손절 가격을 좀 정하고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가 들어가셔도 무난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셔도 신규 매수 진입 가능하지만 소량으로 들어가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코인 어드바이스 시간 정말 냉철하게 분석해 주시고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코인 리딩 전문가 플러스빛 천무로 전문가님,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앞으로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에게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아주 심층적으로 열심히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블록체인 인사이트는요, 또 MTN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